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 법안이 연방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법인세 감세로 부유층과 대기업은 혜택이 크지만 정작 중산층과 서민은 혜택이 적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플러싱 머레일역에서 아시안 혐오 낙서가 나흘 연속 발견돼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자들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외국 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을 한 현지 이주자도 해외 이주 신고 제도의 신고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핵심 3인방 신용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업 외교관인 수전 손턴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경제가 미국 전체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지속적인 자전거 전용 도로 확대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 법안이 연방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법인세 감세로 부유층과 대기업은 혜택이 크지만 정작 중산층과 서민은 혜택이 적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세제 개혁 법안의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1개월 만에 첫 입법 성과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에 연방의회 공화당 측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느끼게 될 감세 효과가 연 2,059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현행 대출액 100만 달러까지 해서 75만 달러까지로 축소되고 지금까지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주소득세 등 지방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개편안에서는 주소득세와 재산세, 판매세 등을 모두 합산해 총액 1만 달러까지만 허용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대도시를 포함한 주민들은 새로운 세금 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이번 감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인세 감세로 감세 혜택은 중산층 서민까지 대부분 누리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혜택이 집중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영구적으로 시행되는 반면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오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이 고용 투자를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까지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만 커질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플러싱 머레일역에서 아시안 혐오 낙서가 나흘 연속 발견돼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번영회장은 오전 8시쯤 머레일 기차역에서 한인은 다 나가라라고 쓰인 새로운 낙서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이 같은 내용의 낙서를 지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한인 겨냥 낙서와 함께 성적 비하 내용을 담은 낙서도 발견됐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최윤희 공동회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인종 혐오 낙서가 매일 새로 발견되고 있다며 MTA는 낙서를 지우는 데만 급급하고 감시 카메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MTA 경찰 아론 도노반 언론 담당은 신고 접수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차원의 예루살렘 결의안 표결 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노골적으로 회원국들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지위에 대한 어떤 결정도 거부한다는 내용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미국의 나 홀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가운데 유엔 총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헤일리 대사는 19일 유엔 주재 각국 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표결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반대표를 던진 나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표결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이날 미국은 각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서신을 발송, 이번 표결을 단순히 예루살렘에 관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표시 성격으로 변질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자들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외국 체제 중 영주권 취득을 한 현지 이주자도 해외 이주 신고 제도의 신고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55년 만에 한국 거주 여건이 사라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현지 이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 여건 발급 시 해외 이주자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현지 이주자도 제외 공간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물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 여건 대신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단, 해외 이주 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제외 공간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한국 내 행정사무에서 거주 여건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는 제외 공간에서만 발급됩니다. 해외 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거주여건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됩니다. 기존의 거주여건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 이주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핵심 3인방 진용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업 외교관인 수전 손턴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1개월 만에 비로소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국방부 아태 차관보에 랜들 슈라이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의 매슈 포틴저로 3인방이 완성됐습니다. 손턴은 1991년 국무부에 들어온 후 26년 동안 직업 외교관으로 활약해 왔으며 북한에 대해 대화를 중시하자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로 취임한 슈라이버는 해군 출신으로 94년 국방부에 들어가 중국 부장 등을 지내고 조지 W. 부시 정권에선 2002년부터 2년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맡은 인물입니다. 또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장관의 비서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슈라이버는 중국의 군비 확장과 대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지닌 대표적 대중강경파입니다.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인 포틴저는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로 베이징에서 근무했습니다. 2005년 기자 생활을 끝낸 뒤 해병대에 입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미 국방부 동성훈장, 참전훈장 등을 받은 그는 대위로 예편 후 미 외교협회 펠로우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경제가 미국 전체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발표된 뉴욕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에서 3분기 뉴욕시 총 생산 증가율은 연율 환산 시 3.1%로 미 전체의 2.5%를 앞질렀습니다. 뉴욕시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2.4%에 비해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 뉴욕시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율도 1.9%로 미 전체의 1.7%보다 호조를 보이며 이 기간 중 뉴욕시 일자리는 72,900개 증가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실업률은 4.5%로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임금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시간당 평균 급여는 35달러 9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상승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역시 강세를 보이고
벤처 캐피털 투자는 85억 달러를 돌파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기업들의 수익도 1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하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2년 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 채용 불공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마약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펠팍 경관 리차드 지아코본이 2015년 11월 펠팍 경찰 채용 과정에서 지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레코드가 펠팍타운 정부에 지아코본 채용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아코본은 지원서 없이 채용이 됐으며 2015년 11월 24일 타운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지아코본이 실제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공채 마감 2주 후였습니다. 이는 채용 2년 만에 지아코본이 체포되면서 당시 채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재점화됐고 결국 지원서 없이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의혹이 확인된 셈입니다. 지아코본은 펠팍 태생이고 어린 시절을 펠팍에서 보냈으며 지아코본의 가족은 펠팍 정치권 유력자들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펠팍 정부 측은 서류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며 뉴밀포드 경찰로 10년간 근무하는 등 이력이 훌륭해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장기간 관리를 방치한 채 빈 상태로 둔 좀비 주택으로 인근 주택들의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8명으로 구성된 독립민주당 조직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맨하탄을 제외한 뉴욕시 4군데 보로에 332개의 좀비 주택이 방치돼 있어 이 지역 일반 주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4군데 보로에 있는 좀비 주택은 총 336채로 이 중 136채는 주택보존개발국, 뉴욕주 빌딩국이 규정한 주택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들 좀비 주택이 일반 주택들의 가치 하락을 가져오면서 뉴욕시 전체로는 5,344만 달러 상당의 감정가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로별로는 퀸즈의 좀비 주택이 155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지역 주택 중간 매매 가격은 48만 1,769달러로 좀비 주택으로 인한 주택당 떨어지는 주택 가치는 6,263달러, 퀸즈 전체로는 1,8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서민용 아파트 찾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19일 서민용 유닛 제공을 조건으로 시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건물주는 해당 유닛을 시주택 보존개발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 건물 신축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421-A와 콘도 코앞 재산세를 줄여주는 J51 등의 프로그램이 그 대상입니다. 건물주가 서민용 유닛을 당국에 보고하면 이를 온라인에 올려 소득 수준에 맞는 아파트를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아파트 입주 자격은 뉴욕시 중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뉴욕시 중간소득은 3인 가족 기준 85,900달러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신청서 처리 상황을 알 수 있으며 대기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현재 내고 있는 렌트가 합법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여성 3명 중 1명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립대학 버루칼리지와 NI1이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34%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는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키 블럼 버루칼리지 연구원은 성추행 문제는 헐리우드나 정치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우리 주변에서도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상당수 존재하기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남성 응답자의 14%도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시의 지속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저지에서는 보행자 사망 사고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18일 오전 8시께 퀸즈 메스베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휴고 라미레즈가 올해 뉴욕시 26번째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됐습니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 사망자에 비해 44%가 늘어난 것이고 2015년과 비교해서는 85%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뉴저지 주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20일 발표한 보행자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는 모두 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보행자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요인으로 보행자가 길을 걸을 때 주의를 살피지 않고 셀폰을 이용하고 있는 데다 예전보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KBTV 권우영입니다. 성추문에 휘말린 미국 민주당 엘 프랭컨 상원 의원이 내년 1월 2일 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그의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사퇴는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계속 늘어나며 민주당 동료 의원들까지 사퇴를 압박하자 그는 지난 7일 의원직 사퇴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인기 희극인 출신인 프랭컨 의원은 지난 2006년 모델 출신 라디오 앵커 리앤 트위든을 성추행하고 2010년 미네소타주 박람회에서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의혹 등에 휘말리며 성적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 파문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만 그는 지난 7일 상원의사당에서 의원직 사퇴는 선언하면서도 성추행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2월 2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3년 전 뉴욕시 경찰관 웬잔 리우와 라파엘 라모스 등 2명이 괴한에게 저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젊은 2명의 경찰관 순직 3주년을 맞아 살해된 경찰관 라모스의 부인은 최근 500개의 장난감을 모아 어린이집에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500개의 장난감을 더 준비하며 어린이들에게 밝은 크리스마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난감 기부 행사에는 다른 경찰관 가족들도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가족들은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사는 것보다 커뮤니티에 즐거움을 주는 자선이 고인을 더 추모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뺑소니 차량 사건을 알리는 앰버 경고 알림을 추진하는 법안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 월요일 아침 퀸즈에서 있었던 뺑소니 사망 사건에는 새 경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뺑소니 사고는 지난 월요일 아침 9시 23살 휴고 라미레스가 54번가와 48번가 사이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새 경고 시스템은 뺑소니 차량의 범인을 신속히 잡기 위해 사고 후 24시간 내에 경고를 발해 시민들이 알게 하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시효를 거두기까지는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유기견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수의사들이 브루클린에 있는 한 고속도로 상에서 벌여진 강아지를 발견,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뉴욕 블리크루 단체는 지난밤 제킬 로빈슨 하이웨이에서 플라스틱백 안에 입에 테이프가 감겨진 유기견을 발견했습니다. 세퍼드종으로 알려진 이 유기견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긴급히 수술을 받아 목숨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폭파하겠다고 모조 폭탄을 만들어 위협한 범인에게 법원이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32세의 범인 후안 탐스는 지난 6월 폭탄 위협과 사이버 토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맨해튼, 스테이튼 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그리고 롱아일랜드 등에 있는 명예훼손 방지협회의 본부 사무실을 목표로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한 전 여자친구, 고용주 등에게 불법적인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미 전국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통상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텔레마케팅 피해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6에서 17년 회계연도 동안 뉴저지주에서 32만 1,393건의 텔레마케팅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이는 주민 10만 명당
3,600명이 매일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치로 미 전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무료 주차가 실시됩니다. 20일 펠팍타운 의회는 이 기간 중 타운 내 모든 미터 파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포트리 타운 정부도 연말을 맞아 내년 1월 1일까지 쇼핑객 편의를 돕기 위해 타운 내 주차 시설을 3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는 연말을 맞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로 보여집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호텔이 불만족 이용 후기를 남긴 투숙객에게 벌금을 물리고 후기를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소비자는 기업과 사업체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고 이는 주법과 연방법으로 보호받는다며 이용 후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 비밀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도 이례적으로 UFO가 언급됐습니다.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펜타곤의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 비밀 프로그램의 존재가 드러났다며 대통령도 UFO 존재를 믿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며칠간 우리가 주고받은 것엔 없던 질문이니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한인사회의 주요 인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뿌리교육재단의 전지웅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미국에서 그 이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한 20분 정도가 이사님 계시는데 이사님들이 내시는 회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그 포럼이라는 갤라 형태의 모금 그 모임이 있습니다. 네. 디너가 있는데 그때 와서 저희가 이제 스폰서도 모으고 광고도 받고 협찬도 네, 받고 네. 해서 모으는 돈 갖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요. 네. 저희 그 일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발런티어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야말로 정말 발런티어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이 발런티어로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방문을 해서는 저희가 경희대학교랑 같이 스폰서를 받아서 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서 경희대학교가 이제 같이 짠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이제 14일 동안 네네네. 움직이는데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거의 모든 경비를 갖다가 부담을 하고요. 네. 예, 예. 정말 좋은 일을.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학생들이 뭐 이렇게 사비로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재단에서 기부금을 받고 좋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네. 하는데 저희가 모든 것 갖다가 저희 그 재단에서 내고 그다음에 네네. 또 이제 그 경희대학교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참가비로 학생들한테 한국에 뽑힌 학생들한테 네네네. 한국할 때 참가비로 돈을 2,000불씩 받습니다. 아니 그 정도만 하더라도 도움 받는 그렇죠. 게 워낙 네. 받으니까요. 그건 네네네.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네. 예. 단순 비행기 값 정도. 그렇죠, 그렇죠. 와, 정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그러면은 한인 2세들이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에 대해서 미국에 살면서 어떤 자부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한인 2세들이 각 분야에서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코리안 그 허리테이지가 있다는 것 같다가 많이 프라이드하게 느낀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았었어요. 네. 예. 이번에 뭐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그 모시는 우리 키노 스피커도 그렇고 다 젊은 분들을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데 네. 정말 이 사람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잘 몰랐지만은 커가면서 자기가 한국 2세라는 것 갖다가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체성을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말 자기가 프라이드해지는 프라우드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국 사회에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 2세들이 네. 더 많이 배우고 느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2세들 청소년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또 어떻게 우리 2세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매년 뭐 에세이 컨테스트 한국 학생들 데리고 네. 우리 이제 그 한국에 대한 어떤 컨셉을 하는데 한 학생이 쓴 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너 미국 몇 살에 미국에 왔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네. 근데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글짓기를 썼는데 한글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그 부모님들이 저를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뭐 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해서 네. 정말 부모님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이 그렇게 옛날에 저를 갖다 강요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네.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옛날엔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옛날 전에는 니네 영어만 공부해, 영어만 해야 돼, 영어 잘해야 돼 그랬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네.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도 방을도 잘하고 이 듀얼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어드밴티지예요. 그럼요. 이걸 갖다가 부모님들이 잘 아시고 학생들을 갖다가 잘 그쪽으로 네. 푸시를 해서 잘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풀리 어드밴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네. 부모님들이 얘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언어를 한국인처럼 할 수 있게 키운다는 것.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마지막으로 뿌리교육재단의 비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가 18년이고 내년 19년입니다. 그래가지고 19차를 내년에 이제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매년 한 70명 정도 학생들을 모았거든요. 네. 그 학생이 지금은 뭐 2,000명이 이제 다가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그런 많은 학생들의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졸업생들이 생긴 거죠. 그렇죠. 저희 알룸나이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꿈은 이 매년 다녀온 학생들을 갖다가 단순히 1년 동안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매년 네. 다들 모여가지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멘토링도 해주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로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이런 알룸나이를 모아서 네. 앞으로 행사를 해보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정말 이 뿌리교육재단 출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미국 주류 사회도 많이 그렇죠. 진출하시고 네, 또 네, 리더가 되고 그럼 굉장히 보람차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너무 좋죠.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포커스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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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